자, 세 번째 코드는 뭘까요? 바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고객의 욕구가 변하면서 다른 시장의 기회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의 역설이죠. 질병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5가지가 주요 핵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옴니채널 비즈니스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모델이 아니고 월마트 모델이 뜨고 있다는 거죠. 월마트는 뭡니까?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집어넣고 다시 거기에 가상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집어넣은 이러한 새로운 옴니채널 서비스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을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지구의 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다양한 세계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뭐가 논의됐죠? 자, 앞으로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뭐였습니까? 2배를 더 높이겠다 그랬어요. 일본의 스가 총리도 우리 환경에 재생에너지를 2배를 더 빠르게 하겠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기존에 하는 것보다 2배를 빠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린 뉴딜에 대한 새 환경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빠르게 뜬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뜰까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요, 여기에 4년간 2천조 원을 붓습니다. 2천조 원. 전 세계에 재생에너지기구 협회가 있어요. 이레나라고 하는데 이 이레나는 뭐라 그러냐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일자리를 위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자라고 외쳤고 자그마치 10년 동안 10조 원의 시장이 뜹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8조 원을 금년에 투입합니다. 이 시장은요.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전하고 여기에 다양한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로 발전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번에 DIY 헬스케어, 다시 말하면 인간 의사 중심의 시장이 아니고 내가 선제적으로 질병에 안 걸려야 되겠다. 특히 이번에 많은 사람이 죽은 4대 기저질환, 뭐 당뇨, 그다음에 심장병 이러한 기저질환을 내가 이제는 아프면 안 되는 미리 예방하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에 관련된 식품시장, 예방에 관련된 운동시장, 그리고 예방에 관련된 IoT 시장 이런 시장들이 커져서 바로 이 시장이 인간의사시장의 1000배 이상 커지고요. 우리가 기존에 자동차 시장의 6천조인데 그거의 2배 이상의 시장으로 인간 생명의 예방과 돌봄 헬스케어 시장이 커집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홈 다이나믹스가 커지는 거죠. 자, 홈 다이나믹스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집은 먹고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안락하게 자는 곳의 시장이었어요. 여기에는 LG전자나 삼성전자의 냉장고, TV, 청소로봇 이런 세탁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 지배 기능이 바뀌게 된 거예요. 질병을 예방하고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피트니스하고 집에서 교육받고 집에서 앞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집에서 소통하는 곳이죠. 바로 오른쪽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집안의 시장이 패밀리의 홈 다이나믹스 이코노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럼 오른쪽 시장은 앞으로 누가 주도해 나갈까요? 이게 앞으로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로봇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제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은 지금 무주공산이죠. 이 블루오션 시장을 누가 잡을 거냐?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 여러분이 그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시장을 넘어서서 이 호텔에 돌아다니는 무인 로봇, 그 다음에 실내에 여러 가지 모빌리티,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최종 엔드유저까지 전달되는 다양한 모빌리티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특히 이거는 그린 뉴딜, 다시 말하면 환경의 문제와 결부돼서 전기 기반의 AI 모빌리티, 로봇과 연결된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이 빠른 시장의 변화를 보고 내가 어떻게 이것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을까를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을 봐서는 여러분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나의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무엇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들여다보는 방식은 이제 여러분의 제품과 기술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이 왔을 때 필름 시장은 다 망가졌습니다. 필름 업체인 코닥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아그파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시장은 뭡니까? 후지죠. 후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필름을 버렸습니다. 필름을 버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필름이라는 구성을 보니까 필름을 만들려면 필름이 언제서나 펴져 있어야 되죠. 습도가 높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평하게 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필름에 콜라겐이라는 물질을 발라야 돼요. 두 번째는 필름은 햇빛에 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노 기술이 부착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합치니까 필름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렸죠. 바로 화장품 시장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아스타리프트라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상자 밖에 나와서 새로운 시장을 나의 제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역량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시장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고객과 함께 여러분이 미래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현재와 같은 제품 시장을 제가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생각으로 시장을 다르다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기보다 빨리 만들어서 시장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시장의 지배자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테스트를 베타 버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요. 핵심 고객에게 전달해보고 계속 바꿔가면서 이 시장의 성장과 함께 블루오션 시장을 점령해가는, 다시 말하면 80-20 법칙으로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80-20는 뭘까요? 20%의 노력으로 80%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점점 좋은 제품으로, 히트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스크럼 방식, 다시 말하면 스크럼을 풀었다 쪼였다는 새로운 개발 방식을 받아들여서 애자일하게 시장을 선도해가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죠. 이제 뭐냐면 새로운 디지털 채널들이 나오고 있고 팬데믹이 오면서 고객과 연결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탈로그를 바꿔야 돼요. 자, 카탈로그를 요즘 전자 카탈로그로 만드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전자 카탈로그가 단순하게 기존 카탈로그를 전자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자 카탈로그는 이런 거죠. 고객이 우리 제품을 딱 봤더니 딱 눌렀더니 제품이 돌아가는 동영상이 된 전자 카탈로그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고객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진을 만드는 회사면 선박의 고객과 자동차의 고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고객에 따라서 우리의 제품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공 사례를 넣고 실제 돌아가는 모습을 넣고 거기에 맞네 하고 딱 누르면 우리 담당자와 즉각적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카탈로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원격에서 고객들이 우리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바일 퍼스트로 가야 돼요. 모바일 퍼스트. 그래서 지금 보면 사이트 중심으로 먼저 만들고 모바일을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 제조업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구매자는 전부 모바일 기반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로 가야 되려면 모바일을 만들고 사이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새로운 채널들.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웨비나를 열고 틱톡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과 연결을 하는 이런 방식들로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외주 맡겨서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요즘 새롭게 디자인 툴들도 AI 기반으로 어도브라든지 구글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만드는 이러한 능력을 이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능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 제품이 고객을 연결해 줘야 돼요. 원격에서 고객들이 이거 고장났네. 못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붙어있는 바코드를 고객이 딱 찍으면 거기에 이 제품은 어떻게 운전하는 거다라는 동영상이 나와야 되고
이 제품은 어떻게 고치는 거다는 DIY 동영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고객과의 연결 방식, 고객과의 AS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변모가 우리가 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뭘까요? 바로 아마존이 만든 B2B 판매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B2C만 아시죠?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러한 아마존 비즈니스에 100만 이상의 고객들이, 기업 고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을 여러분이 이용해서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인더스트리 4.0은요.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피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표범의 속도로 민첩하게 발빠른 변신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딜로이트가 금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5%의 경영자가 탄력적인 조직 전환이 팬데믹 이후에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2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팬데믹 이전에 인더스트리 4.0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는 새로운 인더스트리 4.0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상련지계의 새로운 방정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풀어나가셔야 돼요. 새로운 상상력으로 여러분의 생태계를 리이미지네이션 해야 됩니다. 제가 5가지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뜬다 그랬잖아요. 그런 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제품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결. 제품과 서비스가 제품이 여러분의 고객과 연결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인공지능의 신기술로 리엔지니어링 해야 돼요. 여러분의 원격 협업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RPA라든지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방식을 혁신해야 됩니다. 마지막 디지털로 고객과의 연결을 해야 되고 제품과 고객의 연결 방식을 새롭게 변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팬데믹 이후에 인더스트리 4.0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요. 이런 새로운 인더스트리 4.0의 쥐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기회와 함께 변신에 성공하시기를 강력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